그 다음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인지 아닌지도 먼저 알아두신 후에 상품을 조달을 하세요. 그 가끔 가다가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조달해가지고 리스팅 하려고 했는데 막혀가지고 지금 상품은 제조하고 있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승인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대부분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는 프로페셔널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불량률, 취소율, 배송 지연율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부합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상품을 아마존에다 리스팅을 하신 다음에 그 리스팅 할 때 퀀티티 부분이 있어요. 퀀티티 부분에 숫자를 아무거나 임의로 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0개 조달할 거니까 100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상품을 리스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품이 판매될 위험은 적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처음에 올리자마자 그 비슷한 상품을 파는 경쟁자가 됐든지 아니면 그냥 고객이 됐든지 그 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 아직 재고가 없잖아요. 근데 판매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배송 지연율이 4% 미만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구매했는데 하나가 배송 지연되면 100%죠. 배송 지연율. 그럼 제가 96개를 팔 때까지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서는 못 팔아요. 아예.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강해서 말씀드리겠죠. 아마존에서 리스팅 하실 때는 내가 그걸 FBA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바로 직배송 하시든지, 퀀티티는 영어로 하는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내가 아직 재고가 준비도 안 됐는데 팔려버리면 저게 딱 걸려서 아예 내가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였다라고 하면은 상품을 내려야 되고 다른 카테고리 진입을 못해요. 저거는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FBA를 보낼 때 FBA 신멘트 신청하고 FBA 입고되잖아요. 입고되는 수량 만큼 저절로 그 퀀티티가 올라요. 제가 안 만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배송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영어를 해두셨다가 재고 확보된 다음에 수량을 바꾸시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승인 필요한 카테고리 말고 승인 필요 없는 카테고리에 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존에서 좀 잘 판매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연매출 1억 이상 되는 분들을 보면 그 대부분 다 뷰티일 거라고 오해를 하세요. 연매출 1억 되는 분들이 뷰티일 거다. 왜냐면 마진이 좋잖아요. 근데 연매출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은 홈앤키친이에요. 통계가 있어요.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홈앤키친이 항상 그 1위예요. 추천 카테고리 홈앤키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더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애완용품 쪽.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애완용품은 진짜 어처구니 없이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스포츠도 괜찮긴 한데, 스포츠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보호 장구 같은 거 있죠. 혹은 이제 보호 기능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후들렀을 때 누가 다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제가 배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적으로 추천하기 힘든데, 뭐 그런 거 있죠. 캠핑용품이라든지 약간 저쪽이 들어있고, 스포츠용품 중에서 남 다치거나 내가 다치는 거 보호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당연히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안 하고 상품을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러긴 할 텐데 미국에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 상품을 쓰다가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일본어 수업을 듣는데 일본어 수업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주리두티라고 이렇게 배심원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가셨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이렇게 치우잖아요. 집 앞에 눈 치우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드르륵 밀면 눈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손을 넣지 마셔라고 써있대요. 그냥 쇠에 그게 박혀있는 거예요. 음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고소했어요. 근데 회사는 손을 넣지 말라니까 라고 써놨는데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냉장고에 붙이는 그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많은 것 같아요.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기들을 먹거나 코에 집어넣어요. 그럼 애기가 다치잖아요.
고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다칠 거라 생각하고 상품을 만드시는 건 알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많습니다. 저런 건 그냥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나아요. 제조물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아마존 PA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로이드라는 회사에서 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화재보험 되듯이 사업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홈앤키친은 웬만하면은 그런 거 코에 넣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들어가셨으면 하는 카테고리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주얼리거든요. 주얼리는 그 알레르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순금으로 만들었는데도 알레르기를 호소해서 순은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주얼리 쪽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제품 제조사를 직접적으로 거래해가지고 뭐 컨테이너 몇 개씩 주문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을 맞추시기 힘들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셔도 좋지만 전자제품은 또 이렇게 잘 고장나잖아요. 저희가 배송하거나 아마존 창고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전자제품 웬만하면 이제 빠지시는 게 좋고, 카메라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아마존 카메라 거기서 이제 보시면 니콘이랑 캐논이 끝이거든요. 니콘이랑 캐논은 힘들어요. 걔네가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웬만하면 안 하시. 혹 이렇게 렌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고장나기 쉽잖아요. 워낙에 좀 이렇게 민감한 제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백색 가전은 큰 가전제품이죠. 세탁기, 냉장고 그런 것도 팔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스레인지, 오븐 이런 것도 팔기는. 근데 그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FBA를 하시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좀, 그러니까 마진 자체 그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으시고요. 그리고 저런 거는 100개씩 200개씩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하기에도 좀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라인이 생겨가지고 하시면 모를까 첫 상품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PL은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하나의 상품이 이제 우리가 되게 열심히 팔잖아요. 마케팅도 아까 전에 이상한 퍼널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을 많이 모았는데 팔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매출이 안 나요. 아까 열심히 해서 고객들이 모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 별로 필요 없잖아요. 하나의 브랜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이 브랜드 아래서 저렇게 최소 4개 이상 나와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렇게 약간 옵션을 줄 수 있지 않은,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 브랜드를 소화할 만한 마켓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상품은 이제 하시면서 광고하실 텐데, 광고하시면 이제 그 임프레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 숫자를 가지고 좀 가늠하시면 되죠. 이거를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마존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상품을 처음에 이렇게 리스팅을 해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순위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상품을 집어넣고 팔면, 아마존에서 저거 있죠. 저거 왜 안 되냐? 아마존에서 상품을 찾으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내 상품일 경우에 같이 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하나의 브랜드니까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게 같이 사면 좋은 상품들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 카테고리에서 1번 상품만 찾아서 이거 집어넣는 작업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팔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사는 1번 상품이 이거고 두 번째 업로드한 상품이 이거면, 그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클릭해서 구매를 제일 많이 하는 버튼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클릭하는 버튼이 이거예요. 여기에 다른 에디트 카트 버튼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이게 두 번째로 많이 클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 번째 상품을 리스팅을 하면 1번 상품이 같이 매출이 올라가요. 두 번째 상품 매치하자마자. 그래서 브랜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만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브랜드 안에 여러 가지 옵션을 고객들한테 주는 게, 그 옵션이라는 게 단순하게 색깔 다르고 막 이렇게 사이즈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다른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